안녕하세요. 철권하면 떠오르는 작품은 꽤나 많으실 텐데요.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을 생각해보면 여러 작품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태그1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권이라는 게임을 한국에 알린 작품이며 철권7이 현역인 시절에도 태그1 기기가 현역으로 돌아가던 전설의 작품입니다. 지금 당장 철권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철권을 아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태그1을 떠올리며 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의미가 큰 게임인데 이 게임에 대해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게임 전문가는 아니고 단순히 철권을 좋아할 뿐이어서 전문적인 리뷰보다는 평범한 유저가 이 게임을 즐겨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리뷰하면서 보여드리는 태그1 콘솔 버전은 PS3 리마스터 버전입니다. 그래픽의 큰 차이보다는 당시 플스3 버전에 맞게끔 텍스처와 해상도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철권3의 대성공 이후 철권4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이었던 개발팀은 경영진에게 6개월 이내로 철권 3.5 버전을 출시하라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하라다는 농담삼아 태그는 어떻냐고 했고 그것이 바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철권 태그는 기획하는데 5분, 아케이드 버전 개발까지는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영업부장은 이런 게임은 안 팔릴 거야 라고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잘 팔렸고 비용도 적게 들어서 회사에도 상당한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철권 태그 토너먼트는 철권 시리즈가 늘 그래왔듯이 아케이드 버전으로 발매 후 콘솔 버전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철권 3는 기기 사양 때문에 그래픽을 하향했다고 합니다. 아케이드는 맵이 3D, 콘솔은 2D로 구현되어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플스2 버전으로 출시한 철권 태그의 그래픽은 같은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크게 발전하여 출시하였습니다. 애초에 태그1 아케이드 버전의 그래픽은 철권 3에 재탕을 많이 했는데 플스2로 넘어오면서 완벽하게 리메이크한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곤 덩어리였던 캐릭터 모델링은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바뀌었고 스테이지도 같은 맵인지 헷갈릴 정도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플스2부터 기기 사양이 충분해져서 캐릭터 이외에도 NPC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이는 스테이지가 텅 비어있는 느낌을 없애주며 볼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플스2 태그1 프로토타입 영상이 있는데 벽이 있는 듯한 좁은 스테이지에 영상이 남아있거든요. 지금의 철권처럼 벽 판정이 있는 건 아니고 멀리 날아가지 않는 역할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임은 흔히 말하는 외전작으로 애초에 철권 태그는 관료의 꿈이라는 설정입니다. 정식 스토리는 없지만 흥미로운 이프 엔딩이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오리지널 캐릭인 언노운의 등장으로 준이다, 아니다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기본 스탠딩 자세가 준과 동일했지만 준이라기엔 외모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엔딩에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했는데 진을 흡수하려는 오우거에 적의를 드러내는 상황이나 언노운을 클리어하면 갑자기 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데빌이 준을 안고 떠나는 장면 등으로 어느 정도 추측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외에는 의미 있는 스토리는 없지만 앞서 말했듯이 철지라면 궁금해 해볼 법한 상황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작품의 핵심 시스템으로 태그를 다양한 심리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그 이후엔 잠시 가불 상태이기 때문에 태그하는 상대를 노리는 심리전, 앞의 심리를 역으로 카운터 치는 심리전, 또는 콤보 도중에 태그를 하여 심리전을 이어가거나 태그 이후 슬라이딩과 슈퍼맨으로 이지도 가능했습니다. 택졸기라는 테크닉까지 썼다고 하는데 택졸기란 태그하고 졸라 빨리 맞기의 약자거든요. 태그 이후의 가불 상태의 후디를 기술로 캔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74 커맨드로 점프 캔슬을 사용하여 가드를 하는 테크닉이 있다곤 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반격기나 짠선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 조합별로 특수기들이 다수 존재하거든요. 개발자들이 게임에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폴과 로우의 그레이트 콤보의 경우 태그2까지 이어졌습니다. 콤보
콤보는 철권3의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들고 왔지만 철권3가 좀 더 붕 뜨는 느낌이긴 했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콤보 시스템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던 철권3였기에 그대로 채택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기술도 많이 없던 시절이라 지금처럼 콤보 파츠라는 것이 거의 없었고 심리전이 주가 되어 게임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때문에 무빙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 스피디한 공방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게임에는 튜토리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옛날 게임이니까 다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것도 맞긴 합니다만, 하라다는 튜토리얼이 없다는 말에 당신들은 가전제품 사고 설명서를 읽냐는 명언을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철권7까지도 튜토리얼을 지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최신작인 철권8에 처음으로 튜토리얼이 생겼는데 그냥 잘 때리라고만 말해주는 튜토리얼입니다. 특별히 좋았던 점은 없었고 아쉬웠던 점은 체력바를 표시하고 싶은데 체력바를 표시해주는 기능이 따로 없었습니다. 콤보를 때리면서 체력이 얼마나 깎이는지 보는 걸 좋아해서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였어요. 아쉽게도 당시에는 지금 같은 개그 시스템 자체가 없었습니다. 전적, 닉네임 등 지금처럼 유저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아케이드든 콘솔이든 어디에도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당시에도 최근 철권 시리즈에 존재하는 계급 시스템이 있었으면 어땠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쉽게도 커스터마이즈 기능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손 버튼을 누르면 1P, 발 버튼을 누르면 2P 프리셋이 선택됩니다. 예외도 있었지만 철권3까지는 이게 끝이었다면 태그 1부터는 왼손 왼발로 셀렉할 경우 3기 다른 프리셋이 셀렉됩니다. 이외에도 스타트 버튼으로 특정 캐릭터들을 셀렉할 경우 3P 프리셋이 골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철권3에 등장하지 않았던 캐릭터들의 경우 색이 다른 프리셋은 존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색만 달라도 느낌이 확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리셋 기능은 당시의 고트 기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헤이아치 녹색 EP와 놈진의 빨간 EP가 정말 잘 뽑혔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캐릭 간 상호작용이 존재합니다. 철권 A처럼 자세하게 표현되진 않았지만 짧고 굵게 캐릭터들의 관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인게임 인트로와 아우트로, 그리고 게임 오버 상황에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권 태그에는 명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철권 태그 북임이 최고야 라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맵의 분위기랑 노래가 굉장히 잘 맞았고 듣기 부담스럽지 않고 편했어요. 북음이 주는 게임 몰입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어요. 참고로 태그 1까지는 아케이드와 콘솔 버전의 음악이 서로 달랐습니다. 콘솔 버전에는 볼링 컨텐츠가 있는데요. 세밀한 컨트롤과 현실성 있는 볼링 개노잼씨.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콤보는 외우기 쉽게 짧고 굵으며 심리전이 주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공방이 스피디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저들이 왜 철권 태그를 사랑했고 아직까지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첫 드림매치라는 타이틀로 철권3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캐릭터까지 참전하면서 유저들의 심장을 뛰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철권 태그는 현재 상당한 고인물 게임이에요. 숨겨진 버그성 테크닉과 수많은 가능성을 보면 최신작 철권 고인물들도 태그1 입문하기 벅찰 겁니다. 하지만 시대를 잘 타고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며 시대를 잘 타고나는 것도 게임사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컨텐츠가 없어도 즐길 만한 컨텐츠도 많고 이것저것 연구할 수도 있는 것들도 많다 보니 고평가할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철권 태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